오늘은 공유지분 투자 사기 유형 중에 타운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운형은 원래 전통적인 기획부동산 사기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유지분이 있기 전, 쉽게 말하면 분필이 무한대로 가능했던 시절에 이 형태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필지, 쪼개기가 문제가 되면서 1년에 필지를 분할할 수 있는 거를 조례로 정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7개, 어떤 데는 1개, 이렇게밖에 분필이 불가능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인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에 분필, 쪼개기로 팔았던 형태가 남아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도시에도 발생할 수 있고 전원주택, 시골에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제주도까지 세 가지네요. 자, 세 가지 유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도시형, 타운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에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이 있는 게 강원도 춘천 쪽입니다. 실제 지금 이 사진도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강원도 춘천 지역에 있는 실제 사진과 실제 지적도입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도로 하나를 이렇게 쭉 내주고 양쪽으로 단독주택이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태로 필지를 이렇게 막 잘라서 해줍니다. 근데 여기의 특징은 도로 지역에다가 실제로 도로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뭔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더기 형태는 땅에다가 막 쪼개만 팔고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얘네는 조금 틀려요. 뭔가를 해줘요. 자기네들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죠. 땅의 가치를 높이는 거를 조금은 해준다는 겁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뭔가를 건드리는 바람에 더 못 팔아요. 이 말이 좀 애매한지 모르겠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가운데 이렇게 도로를 놓고 옆에 타운처럼 이렇게 막 했는데, 자, 이 땅으로서 설명을 드리면 도로를 중심으로 공유자가 8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다 공유하는 형태로 되고 옆에 사람들이 쭉 있지만 하여튼 도로를 딱 보니까 80명이 있고, 실거래가를 좀 조회해 보니까 매입 원가는 170만원, 판매가는 364만원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도로 하나 놔준다고 해도 2.2배, 2.15배 정도 폭리를 한 건데 좀 많이 비싸다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여기 이런 업체들의 특징은 일단 단가가 비싸잖아요. 평당 단가가 300, 400, 400 이러다 보니까 단가가 좀 세서 마진율은 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은 적지만 하지만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마진액이 되게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도로 하나가 있었고 그 주변에 20개 정도의 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 땅이 한 100평이다. 도로가 그거 한 400평이다. 그럼 전체는 한 2,400평 정도가 되겠죠. 여기 예를 들어서 170만 원에 샀던 땅을 364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한 평당 마진은 194만 원씩인 겁니다. 거기에 2,400평을 곱하면 46억 정도가 마진입니다. 거기에 왜 똑같이 전에 말했던 무더기처럼 운영비 30%, 수수료 운영비 30%를 공제하더라도 순수 마진이 32억이나 됩니다. 좀 많이 쳐서, 그래, 도로 만드는 데 5억 들었다 쳐요. 그래도 순 마진은 27억이죠. 한 개의 2,400평의 땅을 컨셉을 잘해서 판매를 하면 못해도 쩐주는 27억의 순수익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수익 때문인지 몰라도 공유지분을 파는 업체들은 법인을 자주 바꿔요. 세금 때문인 이유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탈세를 위한 것 같긴 한데 국세청에서 좀 조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도시형들은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 가운데 도로 하나만 덩그러니 놓고 아무것도 안 해줘요. 이후에.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땅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추후에 제가 나중에 책 쓸 때 또 설명 한번 드릴 테고, 제가 최근에 썼던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에서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들이 많은데 거기에 10년, 15년 이렇게 이상된 토지들도 저 상태 그대로 있어요. 도로만 가운데 딱 있고 되게 재밌죠. 쉽게 말하면 수익이 될 것처럼 설명을 했지만 수익 실현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얘도 문제예요. 타운형 중에서도 도시 지역이 아닌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의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예시를 들고 있는 이 토지는 강원도 원주 지정면의 토지입니다. 바로 그 건너편에 유명한 되게 골프장이 하나 있어요. 그 골프장의 그 건너편에 있는 건데, 이 지도를 보시면 건물이 1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빈 땅입니다. 빈 땅. 그리고 이 땅은 이렇게 조성된 지가 8년이 지났습니다. 업체가 사서 판매를 시작한 지가 한 8년이 지났고요. 도로 다 만들어졌고 건축화가 막상 제가 실제로 임장을 한번 가봤었는데 돌담까지 이렇게 이쁘게 잘 쌓여져 있습니다. 하여튼 그 8년 동안 그 50필지 중에서 건축이 이루어진 거는 딱 1개가 있었어요.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 주소지를 봤더니만 그 지역을 팔았던 공유지분 판매 업체 법인의 본점이 그 주소로 되어 있어요. 느낌을 봤을 때는 건축 허가까지는 그 영역까지는 제가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마스터한 건 아니지만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거기 조성을 했고 몇 년 안에 건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상회복 이걸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부 모든 데가 다 투자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 건물을 지을 마음이 없겠죠. 그러면 아무도 안 지으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 회사가 자기라도 하나라도 지어놓으면 뭔가 이렇게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채만
저렇게 건축을 해놓고 본점 주소로 쓰고 있고, 실제 영업은 서울에서 다른 법인을 또 세워갖고 서울에서 이 회사가 산 땅을 이렇게 파는 형태로 개판이에요. 하여튼 걔네가 하는 건 뭔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이 모든 피해자들 중에, 투자자들 중에서 수익 실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격 분석을 좀 해보면, 자, 여기에 토지 매입 원가는 평당 16만원이었고 판매는 80만원에 팔았습니다. 2015년 5월 15일에 매입하여 같은 년 같은 월에 21일, 약 일주일 뒤에 첫 판매를 시작하는 게 몇 배다? 5배. 5배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걔네들은 나름 항변을 할 것 같아요. 뭐 도로도 내주고 뭐 전원주택에 건축 허가까지 받았으니, 뭐 토지 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전용 허가까지 받았으니 비싸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투자가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다 투자를 돈을 넣고 나중에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려고 한 건데, 뭐 도로 내주고 건축 허가 받고 해버리면 이거는 토지의 이용이지, 집 주고 살라는 거잖아요. 이용이지 투자가 아니거든요.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강원도 원주까지 가서 집 짓고 살라는 말을 하는 건 웃기죠. 다 대부분 투자라고 설명을 해놓고 막상 이거 계약하고 나면 건축을 해야 된대요. 제가 보기엔 이게 좀 가장 악랄한 수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그 땅을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받아보고 그때 이제 주소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넣으면 그때 알아요. 딱 봤는데 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허가도 다 받아놓고 뭐 이럴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섭잖아요. 투자인데 토지 이용하라고 집을 지으라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을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런 유형에서 그 계약금 몰취 사례라고 제가 이렇게 전에 블로그에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수법이 가장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게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걸고 알아보니 계약을 이행하면 지금 내가 1,000만원, 2,000만원만 손해보면 계약금 끝나는데, 땅 사는데 1억, 건물 짓는데 1억, 뭐 거기 만약에 아무것도 안 짓고 뭐 이러면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에서 분명히 계약금 몰취 사례가 엄청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혹시 이걸로 당하신 분 있으면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딱 제주도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이런 형태가. 오직 제주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땅이 있으면 뭐 전이든 밭이 농지를 똑같이 잘라요. 자르는데 가운데다 이렇게 길을 이렇게 이쁘게 놓고 자르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권총처럼, 아니 표주박처럼 이 조그만 길을 어쨌든 간에 길에 닿게 해갖고 맹지를 벗어나게끔 이렇게 파는 형태가 제주도에만 특이하게 많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2배 이상의 폭리와 공유지분, 이런 형태는 똑같이 나타나고 쪼개기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예시를 갖고 왔던 지역은 주변이 다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제주도에 있는 농지가 요즘 인기가 없는 건지 전부 다 태양광으로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태양광 안에 뭐 주거지 아니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된다고 이렇게 땅을 팔았을 텐데 되게 의아합니다. 진짜 뭔가 지을 수 있긴 한 건지. 지어도 문제긴 하죠.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 사람들인데 제주도 가서 살 것도 아닌데 저렇게 뭐 건축허가 받아놓고 해버리면 애매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인기가 좋아서 이렇게 팡 떴던 건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이 거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대한 땅값도 많이 이렇게 쫙 가라앉았습니다. 안타깝죠. 자, 그럼 간단하게 여기는 금액 분석을 좀 해드리면, 자, 실거래가를 보면 2022년 최근이죠. 11월 1일 날 평당 100만 원에 매입해서 같은 해에 12월 16일 45일 만에 337만 원에 팝니다. 100만 원짜리를 뭐 2달도 안 돼서 3.37배 정확하게 그렇게 파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타운형 이런 애들은 가운데 길도 내주고 뭐라도 해주잖아요. 얘들 아까 말했지만 길도 안 내줘요. 그냥 필지를 자를 때 길에 살짝만 닿게, 권총처럼 이렇게 살짝만 닿게끔만 해갖고 하는 거예요. 참 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냥 땅 보고 있으면 되게 웃깁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비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약하기 전까지는 그 땅이 어떻게 이렇게 쪼개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사기치고 투자 권유하는 사람들이 투자 대박만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땅의 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명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당하는 사람들 입장도 똑같아요. 이거를 투자해갖고 3, 4년 뒤에 큰 돈이 돼서 내가 돌려받을 생각만 하는 거지, 이 땅이 표주박처럼 생기든 권총처럼 생겼던 어떻게 생긴 거 맹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투자한 거거든요. 토지 이용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3가지, 이 타운형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뭐 도시에 있는 거, 아니면 시골에 있는 거, 제주도에만 있는 형태,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얘도 똑같아요. 형태는, 자, 도로 쪽에 중심으로 해서 공유지분, 그 다음에 자기가 산 거에 대해서 2배 이상의 폭리. 그럼 뭐가 된다? 공유지분, 투자 사기 유형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짧게 세부적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큰 틀에서 분류를 해나가야
우리가 나중에 대응할 때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수익이 나면 좋은데 이 땅의 구조보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처음부터 아니었는데 우리가 속은 거였잖아요. 속았다 치고 이제부터라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노력과 그 다음에 생각과 공부와 그 다음에 이거 도와줄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 같이 함께 뭐든지 해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문의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